네, 이제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 제대 후에 복학을 하고 1년간 학교 생활 중에 유학을 결심하고 2004년 1월에 뉴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사설학원에서 6개월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하였고, 이 학원은 10명 안팎의 소규모 클래스 규모로 듣기와 회화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뉴욕에 있는 유학준비 학생들이 추천해준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중에 하나인 라구아르디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있는 ESL 과정에서 컬럼비아에 입학하기 전까지 10개월간 어학연수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사설학원보다는 더 규모가 큰 20명 안팎의 대규모 클래스였고, 회화와 듣기 중심보다는 읽기와 쓰기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ESL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구아르디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었던 ESL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필수 과목인 듣기, 읽기, 회화, 쓰기를 하였고, 오후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으로 문법, 스피치, 댄싱, 영화 감상 등 다양한 선택 과목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들으면 되었습니다.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을 결정하며 저의 경우는 이미 사설학원에서 6개월간 다닌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서 가장 높은 레벨 9과 10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레벨에서는 대다수 학생들이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어서 따라서 수업에서는 실제 대학에 들어가면 필요한 페이퍼 쓰는 방법, 프로젝트를 맡아서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 스킬 등을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참고로 뉴욕에서는 컬럼비아, NYU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라구아르디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파트타임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에게 배우기 때문에 굳이 비싼 비용으로 ESL에 투자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들은 바로는 학생들의 열의와 숙지하는 태도 그리고 출석률은 컬럼비아 ESL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애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이었습니다. 유학원에서 추천하여준 학원은 예전에는 좋았었다고 하였는데 워낙 한국인에게 많이 알려진 탓인지 한국인이 학원의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회화 실력을 늘리고 외국인과 친해질 목적으로 다닌 학원인데 실제로 외국인은 매우 조금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옮긴 학교 부설의 ESL 과정은 유학원에서 추천하여준 학원보다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더욱더 품질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작에 이곳에서 공부하였다면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뉴욕에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뉴욕은 관광객, 이민자들, 유학생 등 한국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영어 공부를 목표로 오신 분들에게는 알찬 생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영어 공부의 단점이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퀸즈에 있는 플러싱 같이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은 살기 편리하고 정보도 얻기 좋지만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방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도움받을 곳이 있으면 자기의 노력보다는 남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은 정말 영어를 하나도 사용 안 하고도 다음은 제가 뉴욕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느꼈던 점들입니다. 뉴욕은 관광객, 이민자들, 유학생 등 한국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영어 공부를 목표로 오신 분들에게는 알찬 생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 공부의 단점이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특히 퀸즈에 있는 플러싱 같이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은 살기도 편리하고 정보도 얻기 좋지만 영어 실력 향상에 있어서는 방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도움받을 곳이 있으면 자기의 노력보다는 남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동네에서는 정말로 영어를 하나도 사용 안 하고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이니까요. 기왕 유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것이라면 되도록 영어를 많이 사용해야만 하는 환경에 비용을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뉴욕은 굉장히 다양한 국가와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두려움만 떨쳐버린다면 얼마든지 외국인과 친해질 수 있는 장점을 갖기도 합니다. 인터내셔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학원은 아니지만 저렴한 비용의 멤버십만 있으면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회화 연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미국인 대학생들도 자원봉사로 이곳에서 외국인 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어학연수 학원보다 회화 강의와 회화 연습을 통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인과 회화 강의를 1대1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와 친구처럼 친해져서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이분의 집에 놀러 가기도 하였고 더욱더 깊숙한 미국인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원서 준비 과정에서도 이분의 조언을 많이 받기도 하였고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욕에서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찾을 수 있는 정보와 기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노력하셔서 이 같은 좋은 정보들을 잘 찾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토플 준비와 SAT 준비를 제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플은 CBT로 보았는데 2004년 3월 31일에 첫 시험을 보았습니다. 맥시멈 253점에 라이팅 3.5점을 받아서 최종 점수 23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라이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서 매일 라이팅 에세이 한 편씩을 쓰고 다니던 학원에 있는 선생님에게 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달여를 준비한 끝에 2004년 6월 15일에는 맥시멈 260점에 라이팅 5점을 받아서 최종 점수 253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월에 본 시험과 리스닝 점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리스닝 점수를 올리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리스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였는데 리스닝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리스닝 교재로 저는 해커스와 링구아에서 나오는 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교재를 종류별로 구입하셔서 테이블 듣고 반복하여 풀었으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리스트를 정리하여서 외웠습니다. 2004년 10월 9일에 본 시험에서는 맥시멈 273점에 라이팅 5점을 받아서 최종 점수 267점을 받았고 이 점수로 컬럼비아에 리포팅을 보냈습니다. 합격한 후에 컬럼비아에서 사귄 친구들 중에는 토플 점수가 253점인 친구도 있는 것을 보아서 GPA 그리고 특별활동, 에세이 등 다른 사항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토플은 미니멈 요구 점수만 넘기면 어드미션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SAT 준비는 고득점을 위해서는 토플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지만 편입으로 지원하는 저의 경우는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플 점수가 확보된 직후에 어드미션을 더 유리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토플 점수를 얻어내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해 버린 탓에 SAT는 철저히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학의 경우 단어의 생소함 때문에 문제를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기출문제 10회 문제집을 구입해서 반복된 문제풀이를 통하여서 단어를 정리하였습니다. 3주간의 비교적 짧은 준비 기간이어서 버벌 섹션은 포기하고 수학 섹션에서만 투자하여서 2004년 10월 말에 버벌 400점, 800점 만점 중에 400점, 수학 720점, 800점 만점 중에 720점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고득점은 아니지만 이 수학 성적 덕분에 나중에 합격 후 학교에서 보아야 하는 Quantitative Reasoning 테스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더 내어서 SAT2까지 시험을 준비하여서 2004년 11월 말에 보았는데 역시 너무 짧은 기간에 준비해서 준비가 부족한 탓인지 700점보다 낮은 점수들을 받게 되어서 이 SAT2 점수는 컬럼비아 원서를 제출할 때 리포팅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SAT가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어서 짧은 기간의 준비만으로 도전해 보았지만 대부분의 명문대에서 신입생들은 외국인이더라도 SAT 점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신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SAT 벌벌 섹션이 가장 어려우므로 고득점을 위하여서는 최소한 2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맨 처음에는 단어 공부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공부하시고 많은 양의 단순한 문제풀이보다는 적은 양을 풀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지문 어느 곳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의 실마리가 나왔는지 찾는 연습을 하면서 답의 정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SAT에도 라이딩 섹션이 있는데 라이딩 연습도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라이팅 공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샘플은 미국 에세이 명문집을 추천해 드립니다. 짧은 에세이를 모아놓은 명문집들이 교보문고나 영품문고 등 대형 서점에 가시면 영어 서적 분야에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명문집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분야와 내용의 글이 모여져 있는 명문집을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인들이 쓴 문장들 중에서 참신하고 좋은 글만을 엄선하여 놓은 명문집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자주 접하시고 모방하시고 스타일을 비슷하게 작성해보는 연습 등을 통하여서 라이딩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